의외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 안 할 것 같았는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성장하는 방법 아니면 성장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의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비법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쓰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잘 하게 됐고 성장을 하게 됐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 나는 어떻게 했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나니까 이런 주제가 좀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채팅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했던 것도 있고 배워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좀 더 좋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행동을 좀 꾸준히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게 4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혹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해보시면요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넣었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뭔가 성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지고 방법을 알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말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방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모방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 거인 척 하는 게 나쁜 거지, 모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책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내가 따라한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중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분들은 모르겠죠. 제가 관찰한지는 모를 텐데 저는 그분들한테서 거의 일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중개가 누가 알려주거나 배울 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좀 빨리 발전하는 방법이고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요, 손님을 모시고 대부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저도 보는 거예요.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같이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봤어요. 동선도 보고 얘기하는 것도 보고 브리핑 자료도 보고 어떤 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운 거죠. 이게 좋은 점도 보이고요, 나쁜 점도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 내가 배워야 할 점도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중개사랑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듣는 게 되게 좋아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우는데, 이런 거를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관찰보다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관찰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단어로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 하던 분들 중에서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하는 롤모델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일을 알려달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중개 일이라는 게 그래요. 서로 자기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찰을 통해서 저거는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는 거죠. 제가 이제 공동중개를 끝나서 손님을 보내고 나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첩에다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제 거를 또 관찰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은데, 같은 상황 아니면 같은 시기 같은 일을 시작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거랑요, 내가 관찰을 하겠다, 내가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거 일을 하던 사람들도요,
있어요. 이거 꼭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약을 많이 했다 해서 무조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늦게 한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배울 점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유튜버가 나보다 어려요. 아니면은 나보다 아는 것도 적고 경력도 좀 적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걸 좋아할까? 그러면 이제 시기나 아니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좋은 점들은 내가 갖고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내가 고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영상도 계속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 처음부터 영상이 끝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러면은 구독자를 좀 모으기 어렵겠죠. 중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나보다 경력이 좀 낮다 하더라도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관찰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은 훨씬 발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약하는 것처럼 요걸로 정했는데요. 이 계약하는 것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좀 공감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약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계약이 거의 정해진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확실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브리핑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도 해주고 뭐 서비스도 좀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좀 까다롭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충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할 것 같은 사람 만났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호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 해. 너 보여줄게. 일단은 보여줄게. 할지도 모르니까 보여주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차피 할 사람 또 따로 있으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고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태도가 좀 바뀌죠. 제가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먼저 떼봐요. 보통 등기부등본 먼저 떼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먼저 떼가지고 준비하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삿짐 뭐 올리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진짜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중개사들도.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저도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고객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큼은 계약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의외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 안 할 것 같았는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왜 못하냐면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는데 저 사람이 계약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 서비스만 받고 가게 되면 멘탈이 깨지게 되거든요. 되게 멘붕 와요. 멘붕.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한테 호구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돈 들어가면서 등본 떼가지고 내 돈 들어가서 기름값 대고 막 보여주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만 이용당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호구가 되는 게 나아요. 호구가 되고 만나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사람이 진짜 계약을 한다라는 것들처럼 하면요. 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많이 싸웠습니다. 고객이랑 싸운 적도 있고요. 뭐 중개사들이랑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계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되도록이면은 만날 때만큼이라도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면요. 계약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손님을 대한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목표치 만들기입니다. 목표치 만들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응용해가지고 중개 쪽으로 가지고 온 건데 목표치 만들기를 해가지고 목표를 하나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잘게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게 쪼개는 건데 중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이 작아서 좀 화면을 당겨 볼게요. 이 정도 하면 보이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여기서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양식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목표 잡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그냥 방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걸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요.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를
다 잘게 쪼개놨어요. 자, 첫 번째가 월세 계약서 쓰기, 두 번째 전세 계약서 써보기,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짜리 계약, 100만 이상 되는 거 계약해보기, 한 달 매출 500만 원 만들기, 그 다음에 하루 계약 2개 해보기, 일주일에 계약 3개 해보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올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냥 제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쁜 스티커 사셔도 되고요. 뭐 도장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린 애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만큼 다 달성하면은 도장 다 찍어가지고 쿠폰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장난감 사주고. 저도 집에서 아이랑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아이가 스티커를 다 채우면은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거나 뭐 사줄 때 기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거 좀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런 거 사고 싶어요. 뭐 액체 괴물 같은 거 이런 거 뭐 잠깐 텄다가 좀 가지고 놀다가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돈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몰랑이 뭐 해가지고 조그만 피규어 들어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에 3,000원씩 하거든요. 이걸 한 5개씩 산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은 아깝거든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스티커를 다 찍으면은 야, 네가 뭐를 사든지 간에 그냥 사. 얘기 안 할게. 잔소리 안 할게. 네가 사.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의외로 꽤 많이 정립을 했더라고요. 저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세웠던 게 처음에 영상 편집하기였거든요. 영상 편집 하나 해보기 이거였고, 두 번째는 유튜브 시작하기, 그다음에 방송 해보기, 유튜브 수익화 만들기, 전자책 쓰기, 새로운 수입으로 300만 원 만들기, 디지털 노마드로 월 1000만 원 벌기,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되기, 구독자 100명 모으기, 5,000명 모으기, 30만 명 모으기. 22년 아니니까 요게 제일 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해보기, 그 다음에 부동산 상담 1등 해보기, 요거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서 여기서 대부분을 성공한 것 같아요. 거의 요거 못한 것만 체크를 하자 그러면 요거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못했고, 그 다음에 요거 못한 것 같아요. 아직 1등은 못하고 한 2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한 300등 정도 했다가 300등에서 2등까지 올라갔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거들은 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진짜 잘한다. 동그라미. 1,000만 원? 디지털 노마드 1,000만 원 아직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독자도 동그라미. 이건 더 많이 오른다. 요것도 동그라미. 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요. 성공을 하는데 조금 속도를 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시면은 성장을 하는데 꽤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카페에 있어요.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카페에 올려놨냐면요, 이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 목표로 세우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뭐 10개, 계약 2개 쓰기, 하루에 2개 쓰기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챌린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개 일기를 쓰는 건데요, 제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제 머릿속에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화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한 행동도 있고 배워서 한 것도 있고 메모를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내용들이 중개 일기에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기록을 보고 안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안 남기게 되니까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죠. 기억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궁금했는지를 위주로 영상을 만들거나 책을 쓰는 거예요. 일기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으로 했는지를 한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읽었을 때 이때 당시의 기억이나 감정이 다시 좀 되살아납니다. 물론 뭐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욕도 써놓습니다. 일기장에다가 이 개띵띵이라든지 18도 써놓고요, 다 적어 놓습니다. 인생에 약간 쓰레기통처럼 활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살면서 인생에 쓰레기통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그냥 배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기장에다 요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때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일기는 이게 기록으로서의 큰 의미도 있지만 나한테 되돌아보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많기 때문에 중개일기를 쓰시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어떤 일을 내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기장에 적어 놓으면요, 때는 조금 다르게 관점을 갖는다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록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기록을 하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기억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참지 못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있거든요. 좀 달라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상황이 끝났으니까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그거 막 메모리처럼 막 떠올리면서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기에는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욕도 많이 씁니다. 욕도 욕도 많이 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실수를 안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나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요, 아직도 고객들이랑 많이 싸우거나 분쟁을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처음에 초보 중개사들이라 하면 이렇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욕하고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0년 20년 된 사람이라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걸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멘탈이 강한 거예요. 반성이나 아니면은 더 합리적인 선택 같은 거 안 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되게 피곤하고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못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중개일기를 써가지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중개일기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개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거지, 중개일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 중개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인데 이거를 꾸준히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블로그에다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일기장에다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기장은 있어요. 1년에 이제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적는 것 같아요. 일기장은 50일에서 100일 정도 적는 것 같은데, 이게 종이에다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종이는 되게 쉽게 빨리 읽어지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시켜놓으니까 잘 안 읽어져요, 이게. 그리고 나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종이에다 쓰시는 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4가지로 좀 줄일게요. 관찰하기, 계약하는 것처럼 목표치 만들기, 중개일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좀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빨리 중개사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4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